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김태산 선생인데요. 김태산 선생 뭐 잘 아시죠? 할복하셔가지고 아주 굵은 손을 가지고 정치 평론을 해주시는데요. 북한 관련해서 특히요. 오늘도 울림이 큽니다. 또 북한 현지 사정을 너무 잘 아는 내용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목이요. 북한의 타임캡슐 오물풍선 내용물을 보니,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의 야당과 좌파는 물론 요즘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도 북한의 오물풍선을 막으려면 탈북인들이 대북 전단을 중단하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글을 쓴다. 물론 북한이 앞으로도 또다시 오물풍선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준비해야 보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장담하건대 제발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북한은 오물을 계속 보낼 능력이 안 되는 나라다. 한국에서는 쓰레기 몇 톤 모으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걸리지만 북한은 몇 달 동안 수많은 행정단위와 사람을 동원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보라. 사실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99%는 석탄재다. 21세기엔 지금 국가의 수도와 도시 주민이 석탄으로 밥을 짓고 난방을 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것을 북한 사람들도 알기에 부끄러워서 차마 석탄재는 오물풍선으로 보내지 못하고 그래도 고급 쓰레기로 골라서 보내느라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처음 보낸 것들은 가축 배설물과 기타 잡쓰레기들을 섞어 보냈고 그 후부터는 종이와 담배 꽁초, 페트병 등 쓰레기를 보내왔다. 북한은 농장밭에 낼 거름이 없어서 굶주리는 나라인데 무슨 분뇨가 남아돌아서 계속 보내겠는가. 계속 보내려면 아마 몇 달 동안 모아야 겨우 한 번 보낼 수 있다. 그 다음 담배 꽁초를 보자. 그래도 김정은의 위신을 생각해서 여과봉이 달린 꽁초들만 골라서 보냈다. 한국에서는 노숙자도 여과봉이 달린 고급 담배를 피우지만 북한은 여과봉이 달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아마 쓰레기를 모아서 그냥 보내온다면 여과봉 없는 담배꽁초가 90%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 여과봉이 달린 고급 담배꽁초만 골라서 보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겠는가. 그리고 페트병이다. 쌀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북한 사람들 가운데 페트병에 담긴 음료를 마실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는가. 그 많은 페트병과 고급 담배꽁초를 풍선으로 보내려면 평양 외국인 호텔들의 쓰레기들 몇 달, 몇 년은 모았을 것이다. 그 다음 제일 많은 것이 폐지다. 한국에서 쓰는 그런 A4 용지에 비하면 종이의 질이 매우 낙후하다. 북한은 노동신문도 다시 회수해서 재생지로 쓸 정도로 종이가 부족하고 질이 형편없다. 종이가 없어서 학생들의 교과서도 찍지 못하고 2대, 3대씩 대물림을 하며 교과서 한 권을 2~3명씩 나누어서 볼 정도로 종이가 귀하다. 아마도 풍선 내용물을 본 사람은 글자가 하나도 없는 생생한 종이만 찢어서 보낸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종이 한 장에 찍히거나 쓰인 글자에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와 국민 생활의 면면을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의 독재 정치와 궁핍한 현실을 감추려고 글자가 전혀 없는 빈 종이만 찢어서 보냈다. 결론은 한국은 잘 사니까 쓰레기가 넘쳐나서 처치곤란이지만 북한은 그런 생활 쓰레기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뜻이다. 오죽 못 살았으면 김정일 시대에는 프랑스에서 생활 쓰레기 수천 톤을 남포항으로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프랑스에서 외화를 받아 챙겼겠는가. 더 웃기는 것은 원자재가 없어서 수년간 공장문을 닫았던 남포시의 수지 일용품 공장들이 프랑스 오물더미 속에서 폐비닐을 모아다가 생활 필수품을 찍어내면서부터 매달 국가 생산 계획을 완수했고 그 공로로 지배인들은 국가의 훈장도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오물 속에서 외국인들이 버린 가스라이터 수천 개를 주워서 재생시켜 팔아서 큰 돈을 벌었고 폐지를 줍던 할머니는 쓰레기 더미의 낡은 책 속에서 미국 달러 뭉치를 발견해서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다. 결국 처치곤란이던 프랑스 쓰레기가 북한에서는 귀한 보물로 변했고 그 쓰레기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까지 났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내 고향 북한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다시 말하지만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라고 해도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 오직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그리고 오물풍선의 원인 제공자는 탈북민이 아니다. 망해가던 북한에 돈과 쌀을 퍼주어서 살려내 핵폭탄까지 만들게 하고는 이제 와서 오물풍선이 무섭다고 징징거리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종북 좌파들이 오물풍선의 근본 원인 제공자이며 죄인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김일성 가문을 돕지 않았다면 오물풍선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죄를 탈북민에게 덮어씌우는 이 나라 정치인들과 종북 좌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라. 이렇게 김태산 씨가 일가를 했는데요. 그렇구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오모를 보내는 거를 저 더러운 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냐 이렇게만 알았지 북한의 오물이 귀한 줄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잖아요. 비료가 적고 오물도 적대네요. 오물을 비료로 쓰잖아요. 우리도 20, 30년 전에만 해도 오물을 비료로 썼어요. 비료 살려면 비싸고. 그랬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물을 비료로 쓸 판이지 그걸 여기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도 그렇고요. 담배 꽁초도 그 필터가 없는 담배 대부분 핀대네요. 필터가 있는 거는 이제 간부급들이나 피는 건데 그러려면 평양 특수지역에서나 모아서 보낸 거지 시골 같은 데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죠. 꽁초 자체가 없다는데요. 또 왜냐하면 끝에까지 막 이런 빨대 같은데 해서 피고 그래요. 귀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한국도 담배꽁초 주워서 피는 사람들 많았어요.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들. 그거 이렇게 라이터로 한번 소독을 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더러운 데서 주웠으니까 그 소독해서 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북한은 지금도 꽁초가 귀하답니다. 그리고 필터가 있는 꽁초는 더더욱 귀하고. 그걸 보낸다? 이제 가오 잡느라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담배 핀다. 우리도 뭐 이런 거를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발 계속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겁나는 거는 오물 보내다가 거기에 탄저균이라든가 생화학무기 보낼까봐 이제 그게 겁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휴전선에 있는 그 스피커 대북 방송 틀어야 된다.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못 보내요. 그러면 저 좌파들은 그래요. 대북 방송을 트니까 저것들이 오물 풍선을 보내고 긴장 국면으로 가는 거다. 도발을 하는 거다. 대북 풍선을 안 보내고 대북 방송을 안 하면은 쟤네들도 그렇게 도발 안 할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굴종적으로 저기다 갖다 놔라 바치자는 거예요. 깡패들이 시장에 와서 삥 뜯는데 돈을 두면은 와서 행패를 안 부리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자는 거예요. 깡패들의 피부를 자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깡패들은 시비를 걸내는 거야. 깡패들이 그냥 돈 주면 돈 달래면 돈 주고 그냥 극진히 모시면 행패 안 부리지 않냐 이거예요. 깡패는 맞서 싸우든가 싸울 능력이 없으면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못하게 신고해야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서 깡패가 여기 출동했다. 우리 돈 뜯겼다. 그래야 다시는 못 오죠. 깡패한테 돈 다 주고 하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의 힘을 키우든지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힘 있는 데하고 같이 그게 미국이잖아요. 그게 나토고 일본이고 같이 연합 세력으로 깡패를 막아야죠. 깡패한테 돈 갖다 바쳐준 게 누구예요? DJ, 노무현, 문재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완성시켰다. 돈 갖다 바쳐주니까 그 돈으로 뭐 했어요? 깡패한테 돈 갖다 바쳐주세요. 깡패가 자꾸 커져요. 왜냐면 조직이 자꾸 커지죠.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더 깡패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깡패를 응징을 해야지 편하게 살죠. 왜 깡패한테 돈을 뜯겨? 나라에도 세금 내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오물풍선 내용에 이거를 제대로 알았네요.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아셨어요? 이렇게 북한 물자가 귀한 줄을. 쓰레기마저 귀한 나라가 북한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갈라선 게 체제가 갈라섰는데 72년까지는 북한이 잘 살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 살게 된 게 체제예요.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경쟁을 하니까 어떻게 돼? 더 열심히 살고 더 상품도 잘 만들고 경쟁을 하니까. 그런데 저쪽은 경쟁이 없는 나라잖아요. 똑같이 배급 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체제가 못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하자는 거고 그쪽을 동경하냐고요. 주사파들. 김태산 씨 이런 분들은 북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파가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봉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겪어봤더니 개쓰레기거든요. 인민들 굶어 죽고 독재에 억압당하고 그걸 모르는 놈들이 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광버스 우리 그때 누구야 정주영 회장이 소떼 그냥 그 트럭에 엄청난 소 1000마리인가요 그때? 그 장관이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소 1000마리가 아니라 인간 1000마리 관광버스에 그냥 줄 세워서 쫙 보냈으면 좋겠어. 아주 버스까지 그냥 가지라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좌파 새끼들 그것들 다 버스에 태워서 그냥 보내는 거야. 버스도 니네가 가져. 아주 이 사람들도 가고. 그리고 거기 1000명 일로 보내고. 물물 교환 어떠냐? 인간 교환 어떠냐? 물건 니네 안 줘도 돼. 니네가 보내는 사람 우리 버스 가서 보낼게. 이 버스로. 그럼 되겠다. 우리 버스로 여기서 주사파들 1000명 보내고 그 버스에 판문점까지만 와. 그리고 그 버스 니네가 가져. 판문점에서 우리 버스로 다시 모셔올게. 버스 니네 가지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진짜 징글징글한 놈들.